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 분들이 시황을 볼 때 아무래도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 5, 6월 달부터 꾸준하게 하반기 우리 증시에 대해서 경계감을 불러일으켰던 분이 계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어 리서치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센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그 말씀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센터장님 전망이 안 맞길 바랬는데 적중을 해버렸어요. 특히 최근에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왜 이렇게 심한 겁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하죠. 어떻게 인과관계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 가지 변수로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많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닌데 하여튼 그럼 말로 먼저 드리고 이 그림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모건 스탠리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EM 스트레스 지수예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베이스 스왑이라든가 캐시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만들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제공이 되는데 저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달러 공급 압박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달러를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를 안 겪을 방법은 딱 하나죠. 그렇죠.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흐름이 결국 좀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먼저 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경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증시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조업, 내구재 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도 많이 팔았다, TV도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소비자가 내구재 중심의 소비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서비스 방향은 전환되었잖아요. 결국은 임금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당연히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견고하죠. 우리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여러 커뮤니케이션 업종도 좋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IT 비중이 한 30%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그림이에요. 우리 두 나라의 그 결과로서 이익 증가율의 차이인데 선진국, 이머징, 한국 세 나라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12개월 뒤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당 이익이 얼마냐를 추정치인데 위에 어떤 선 파란색 선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중간 반등하는 건데 어떤 선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맨 아랫게 한국입니다. 맨 위에는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전망치가 좋아지는 나라니까 상대적으로 견고한 거죠. 미국도 마냥 올라가진 않겠지만 한국은 기업 이익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내년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내년에 어떤 경기가 선행지수도 꺾였으니까 그런 우려들이 미리 반영돼서 현재 최근에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달러 공급 압박에다가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고 여기에다가 기업 이익들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못 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시장의 변수들도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테이퍼링 1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인프라 투자 법안도 주말 동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 또 넘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소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해소되지 않았다 보는 이유는 이번에 연준의 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도비시하다, 어떤 사람은 호키시하다 얘기하고 당장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테이퍼링의 규모를 그냥 150억 불로 할 건지 아니면 300억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란 말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팽팽히 맞서 있다는 거. 50대 5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소위 시장 외적인 어떤 환경보다 본질적인 것은 기업 이익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익에 있어 미국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컨테이너 겟돈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컨테이너와 아마겟돈의 합성어인데 결국은 적체량이 풀리질 않아요. 굉장히 가동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최근에 보면은 여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서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해소될 거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제가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요. 문제는 이제 쇼핑 시즌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그랬을 때 얼마나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기업이익의 전망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기업이익이라는 거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게 결국 비용을 좀 낮게 해줘야 되는데 이 비용이 낮게가 안 되죠. 물류비도 올라오고 커머디티 가격도 올라오고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 여러 가지 일부 품목의 부족으로 인해서 관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아까 저에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네. 결국 기업이익이 내년에 현재 기대하는 수준이 나올 것이냐 이게 저에게 네.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좀 주춤하지만 결국 미국 증시도 이거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유롭진 않다.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안미 경중이라고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중요하단 말이 있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전력난이 이제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전력난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중국이 모든 것을 참 꼬이게 했죠. 네. 뭐 규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안감도 키웠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고민이 큽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드디어 중국이 해결되고 있구나. 최근에 이제 석탄 대란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나오다 보니까 아, 공급 여건이 좋아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제가 코스트 말씀드린 게 오늘 만약 짧은 시간에 다루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를 다룰 때도 그걸 내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수요 쪽이 아니에요. 소위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분이 고민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그럼 탄소 중립이 멈출 거냐는 거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린 인플레이션이 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다각도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코스트 측면에서 그냥 끝날 이슈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산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미국과 중국이 저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 2020년, 21년에 중국 공장들의 셧다운이 있었어요. 네. 결국 그때 느꼈던 건 중국 입장에서는 아 나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야지 리쇼어링이 시작한 거죠. 반도체도 만들고 싶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만들려면 우리 와서 만들고 유럽도 똑같이 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 19가 나오면서 이 공급망 이슈라는 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거는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국가 정책의 문제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유럽의 95%는 그 중국산 마그네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중국도, 유럽도 자동차들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뭐 이거 해결되면 또 이거 나오고 중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싸게 생산을 해줬기 때문에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중국에서 의존해서 벗어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공급망 문제가 간단히 끝날 건 아니다. 당연히 이 문제 때문에 각국은 결국 리쇼링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네. 물가는 작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리쇼링을 좀 할 수 있는 법인세를 낮춰줘야 기업들이 유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근데 법인세 인상을 시도하고 있죠.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그걸 반대해요. 글쎄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리쇼어링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국말을 하면서 이제 미국까지 왔지만 이 문제가 결국 두 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힘겨루기에 들어갔고 네. 그 핵심에 리쇼어링 이슈가 있는 거고 거기는 공급망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이 석탄 대란 진정되면 끝났어. 뭐 미국에서 코로나 예를 들어서 치료제가 나서 끝났어. 이거 하기에는 네. 간단치는 않다는 거를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분간 좀 이런 불확실성이 쉽사리 해소되진 좀 않을 것 같다 이런 근데 생각이 너무 걱정하지 함께 마십시오. 들어요. 이게 예. 반영돼서 주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군요. 올라가도 왜 못 올라가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못 올라가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저한테 이걸 변화시킬 만한 뭔가 보이냐? 지금은 안 보이지만 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 변화시킬 어떤 정책적 변화라던가 혹시 압니까? 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대로 있다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적당히 합시다 하면 네. 좋은 거고 제가 그거를 섣불리 네. 예단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할 네. 텐데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이 워낙에 잘 가니까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좀 흘러내리는 전강 후약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 뭐 게임, 메타버스, NFT 이런 종목들만 가고 거의 좀 흘러내리고 이런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상승 모멘텀도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연말까지 이런 박스권 좀 이어질까요?
네. 박스권이라는 게 이대로 유지되면 좋겠고요. 예. 박스권이 레벨 다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예.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버텨왔는데 오히려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흐름은 그래도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좀 버텨주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나 자동차가 이런 안 좋은 걸 미리 반영해 왔는데 현 정도 레벨에서 버텨준다면 오히려 이제 박스권이 하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겠죠. 그런 주가가 좀 그래도 뭐 4천은 아니지만 뭐 3,200 이 정도까지 가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가능성이 확대되었을 때 위험해지는데 만약 미국 증시마저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박스권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항상 뭘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이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위험하다는 네. 거죠. 물린 거는 좀 놔두고 현금이 좀 확보되어 있다면 그거는 좀 아끼시는 타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방금 우리 센터님께서 우리 내년도 상장 기업의 이익이 좀 낮아질 수 있다. 눈높이 낮춰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손 놓고 있기 참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자,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 투자 전략 좀 한번 제시해 주시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 하우스의 투자 철학인데 기대 이익을 거래하는 겁니다. 결국 더 정확히는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컨센서스가 아주 높을 때는 이 기대한 것보다 잘 나올 때 시장이 좋은 건데 그렇죠. 현재 내년에 이 기대치가 우리가 영업이익률 컨센서스 9.7%에 달했었거든요. 그리고 순이익이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자료 가져왔는데 이게 한때 2~3% 엄청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이익은 역성장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이유는 이익 증가율이 너무 높아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에 뭐 하나하나 섹터별로 하자면 길어지겠지만 일단 반도체는 한 달 전부터 상당히 이익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방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아직까지 이익 증가율이 이익 컨센서스가 내려오지 않는 섹터가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말 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된다. 특히 내년 초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뭐 선거가 무슨 의미를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도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불확실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총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계속 말씀드려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업종 한 개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이와 함께 앞서서 우리 시장이랑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린다면 우리 시장도 레벨 다운이 더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주가라는 게 미국 시장처럼 마냥 오르기만은 할 수 없잖아요. 주식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시점에서 다들 확신을 갖고 있을 때가 위험한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국내 주식하지 말고 미국 주식하자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저의 생각일 뿐인데 뭐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다 보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어떨까? 그때 우리는 상대히 덜 빠질 것인가? 저는 뭐 동일하게 같이 빠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동돼서 움직이는 성향이 높고 그럴 때는 그게 과거에 그 사이클 때마다 나왔던 그 반복적인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경기 선행수가 꺾였어요. 꺾였을 때는 항상 우리가 더 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내년 상반기 꺾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냥 반복해서 기대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때 아까 대표님께서 뭐 6월달 얘기했 그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대가 낮은 걸 매매해야 된다 지금은. 기대가 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전히 아직 누가 정말 여행을 가겠어? 백화점에 얼마나 옷을 사겠어? 여러 가지 이런 리오프닝 주식에 대한 좀 우려감이 많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리오프닝 중에서 일단 엔터나 이런 비디오는 많이 올라왔어요. 공연이 열린다.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들을 저희가 더 좀 시총으로 해서 지수화시켜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최근에 부진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피해 있는 것이 여전히 낫다 보고 있고요. 시장을 여는 아이디어는 뭘까 생각해 본다면 아까 강조했지만 우려가 선반영되었다는 논리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가 돌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현재 최근에 발표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
수익률 위주의 수익 위주의 경영을 하겠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수익 위주의 경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도체 가격이 내려갈 텐데 그거를 잘 관리해서 가격 하락을 좀 스무드하게 만들겠다. 그럼 그게 가격 하락이 내려가는 동안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그마저도 내년 1분기쯤에 고민하시는 게 낫다. 그렇다면 현재 하반기에 기대한 기대치를 낮추시고서 여전히 시장은 올라가겠죠. 뭐 3,100이 온들 우리가 스테디하게 우리가 주식 비중을 올릴 수가 없다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구간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기대치를 조금 낮추되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